사면초가 천하의 영웅도 무너뜨린 최악의 하룻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한밤중 사방에서 들려오는 고향 노랫소리에 최강의 전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사면초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천하를 호령하던 최강의 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다면, 심지어 가장 믿었던 부하들까지 말이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믿었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천하를 얻은 남자가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고사성어 사면초가, 그 유래와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면초가의 충격적인 실화와 숨겨진 진실, 천하무적 항우가 무너진 진짜 이유, 현대인도 피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함정, 그리고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는 실전 방법까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 사면초가란 무엇인가?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죠? 대부분이 단순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황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이해입니다. 사면초가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면초가는 한자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는 내사, 면은 면면, 초는 초나라 초, 가는 노래가입니다. 사면초가는 직역하면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노래가 문제가 될까요? 단순히 포위당한 것과 노래가 들리는 것, 뭐가 다를까요? 답은 심리전에 있습니다. 사면초가는 단순한 포위 상황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완전한 고립, 철저한 배신, 그리고 내면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할 때,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릴 때, 그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고립, 절망, 그리고 자멸. 그 감정의 흐름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첫째, 심리적 고립입니다. 물리적 포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둘째, 극도의 배신감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린 상황을 말합니다. 셋째, 완전한 절망감입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다는 절대적 인식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력감의 극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포위당한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면초가는 단순한 군사용어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을 표현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사면초가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운명의 그날 밤 해아대전. 기원전 202년 중국 대륙은 두 영웅의 싸움으로 흔들립니다. 초나라의 영웅 항우, 한나라의 유방. 이 둘의 마지막 싸움은 해아에서 벌어집니다. 항우는 유방과 한신의 연합군에게 포위됩니다. 기원전 202년 12월 해아라는 곳에서 중국 역사를 바꾼 마지막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항우의 최후가 결정된 그 밤을 자세히 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항우는 초나라의 왕이자 천하무적의 전사였습니다. 키가 2m가 넘는 거구에 맨손으로 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괴력의 소유자였죠. 지금까지 70여 차례 싸워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유방은 한나라 건국자이자 항우의 평생 라이벌이었습니다. 원래는 시골의 한 건달이었지만 뛰어난 인맥관리 능력으로 많은 인재들을 끌어모았죠. 한신은 유방 휘하의 천재 군사였습니다. 특히 심리전의 달인으로 유명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 항우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있었지만 사면이 적군으로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항우의 군대는 여전히 강력했어요. 정면 승부로는 아직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신은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걸 준비했죠. 바로 심리전이었습니다. 한신은 부하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초나라 군사들이
주변을 포위하되 공격하지는 말고 적지는 사방에서 이러이러한 노래를 불러라. 상상해보세요. 적군이 무기 대신 노래를 준비한다면 어떨까요? 밤이 되자 사방에서 노래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래가 초나라의 민요였어요. 고향에서 부르던 그 친숙한 멜로디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저 노래 우리 고향 노래 아닌가? 어떻게 적군 진영에서 우리 고향 노래가 들리는 거지? 하지만 곧 충격적인 현실을 깨달았죠. 설마 우리 고향도 유방에게 점령당한 건 아니겠지? 그럼 우리가 돌아갈 집도 없다는 건가? 혹시 우리 고향마저 우리를 버린 건가? 그러다가 고향과 가족을 걱정하는 동시에 그리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싸우기를 멈춥니다. 믿음이 무너졌고 전열도 무너졌습니다. 물리적 포위가 아니라 심리적 붕괴가 시작된 거죠. 3. 항우의 마지막 밤 감정의 폭풍. 이제 그날 밤 항우의 막사 안에서 벌어진 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이 막사 안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고향 노래가 들려오고 부하들의 슬픈 한숨소리가 섞여 있어요. 역사서 사기에 기록된 항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 발, 산, 기, 개, 세, 시, 불, 리, 해, 서.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계는 세상을 덮을 만하다. 그러나 시계가 나에게 불리하니 중마도 달리지 않는구나. 이 말에서 우리는 항우의 복잡한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동시에 운명에 대한 체념이 섞여 있죠. 그리고 항우 곁에는 우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항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이를 불러 술을 따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 우이가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항우는 중얼거립니다. 나는 천하는 호령할 수 있었지만 한 여인의 눈물조차 지켜주지 못했구나. 정작 한 사람의 행복도 지켜주지 못했구나. 역사서에 따르면 우이도 이날 밤 스스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항우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이때 그는 조용히 결심합니다. 이제 싸우지 않겠노라고. 이제 끝내겠노라고. 그 밤 항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항우는 싸움에 패했다고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전장에선 누구보다 강했지만 외로움에는 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항우는 전쟁에 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물리적 패배가 아니라 정신적 절망이 그를 무너뜨린 거죠. 항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따라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마저 나를 버렸다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사면초가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4. 사면초가의 심리학. 왜 강자도 무너지는가? 이 장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강한 자도 고립되면 무너집니다. 사람을 잃은 힘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망은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병사들이 실제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떠났다고 느낀 순간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사면초가는 포위당한 상태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 끊긴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무너집니다. 심리학자들은 항우가 경험한 이 현상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이는 1967년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발견한 개념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학습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면초가로 인한 심리적 무너짐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지적 왜곡입니다. 모두가 나를 버렸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일부의 상황인데도 전체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적 절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예요. 이때 우울감과 무력감이 극도로 증가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행동적 포기입니다. 어차피 싸워봤자 소용없다며 모든 노력을 중단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항우의 군대는 실제로는 아직 강했다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항우는 마지막까지도 개인적으로는 무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먼저 항복한 거죠.
지금도 우리는 사면초가에 있다. 이는 현대에도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옛 전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종종 사면초가에 빠집니다. 회사에서 혼자 남겨졌다고 느낄 때,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SNS에서 아무도 나에게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고립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사면초가는 전쟁터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 나는 이 조직에서 외톨이구나. 하지만 모두 항우가 느꼈던 그 절망감과 본질적으로 같은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천하를 얻은 항우도 사면초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건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끊긴 외로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절망, 그 마음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6. 사면초가에서 벗어나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면초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항우가 놓친 것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통의 부재였습니다. 항우는 부하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항상 명령만 했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죠. 둘째, 과도한 자존심이었습니다. 항우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자신의 약함으로 여겼어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이런 마인드였죠. 셋째, 편견의 함정이었습니다. 항우는 적 아니면 동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었어요. 중간지대나 협상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현대적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진짜 내 편 한 명을 찾으세요. 100명의 가짜 친구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사면초가는 극복할 수 있어요. 둘째,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세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한 점의 고독한 섬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외로운 그 섬을 황무지로 만들거나 혹은 낙원처럼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자신뿐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합니다. 셋째, 작은 승리부터 쌓아가세요.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나가세요. 이것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상담사나 코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멘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사면초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마무리. 항우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항우가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부하들과 진심으로 소통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면초가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다고 느낀다면,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면초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면초가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2200년 전 항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지혜 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부에서는 사면초가에 관련된 다른 에피소드를 가져올게요. 기대해주세요. 지금 만약에 당신이 사면초가 속에 있다면 부디 항우처럼 마음 때문에 힘없이 무너지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면초가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봅시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